누나, 내 손가락이 없어졌어. 새벽 3시 14분.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어두운 새벽,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21살 남동생의 처절한 흐느낌. 목소리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조차 고통으로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다. 재현아,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야? 천천히 말해봐! 최은서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10년 전 조직 생활을 하던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한 공포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누나, 피가 너무 많이 나. 손가락이 없어. 내 손가락들이. 동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의식을 잃어가는 것이 분명했다. 재현아, 정신 차려. 지금 어디야? 누나가 갈게. 어디 있는지 말해. 하지만 동생의 대답 대신 들려온 것은 갑작스러운 소음이었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여러 사람들의 급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 의료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 환자 의식 잃었습니다. 수혈 준비하세요. 오른손 손가락 3개 완전 절단입니다. 지혈 먼저 해야 돼요. 보호자분이세요? 지금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셨어요. 손가락 3개가. 일단 응급수술 들어갑니다. 강남성 모병원이에요. 그리고 뚝 끊어진 전화. 은서는 그 자리에 잠시 얼어붙어 있었다. 손가락이 없어졌다고. 3개나? 그것도 요리사가 꾸민 재현이의 손가락이. 아니야.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하지만 떨리는 손에 쥔 휴대폰의 통화 기록은 이것이 현실임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통화 시간 2분 43초.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은서는 옷장으로 달려가 아무거나 걸쳤다. 검은색 청바지에 회색 후드티. 그리고 현관 앞 신발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가죽 재킷을 꺼냈다. 10년 전 금천동 뒷골목을 지배하던 시절 입었던 그 재킷이었다. 재킷을 입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피냄새, 칼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녀를 칼잡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던 사람들의 눈빛. 재현아, 누나가 간다. 조금만 버텨. 빗속을 뚫고 택시를 잡아탄 은서는 기사에게 다급히 외쳤다. 강남성 모병원이요. 최대한 빨리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손님, 새벽에 무슨 일이? 제발요. 제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기사는 은서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엑셀을 밟았다. 빗물에 젖은 도로를 가로지르며 택시는 병원을 향해 달렸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새벽 풍경.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거리, 간간히 보이는 취객들, 그리고 여전히 쏟아지는 비. 하지만 은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재현이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누나, 나 요리학교 합격했어. 드디어 요리사가 될 수 있어. 불과 6개월 전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오던 재현이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서울 최고의 요리학교야. 여기 졸업하면 미슐랭 레스토랑에도 갈 수 있대. 누나, 나중에 내가 만든 요리 매일 해줄게. 그토록 기뻐하던 아이가, 그토록 꿈에 부풀어 있던 아이가 지금 손가락을 잃고 병원에 누워있다니. 제발 무사해야 해. 오전 8시 30분. 서울 강남성 모병원 수술실 앞. 은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술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빛이 마치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5시간은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고문처럼 들렸고 가끔씩 들려오는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그녀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러던 중 한 명의 경찰관이 다가왔다.
최은서 씨 맞으시죠? 정재현 씨의 보호자.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러 왔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실습 중 사고라고 하는데 상황이 좀 이상해서요. 이상하다니. 무슨 뜻이죠? 경찰관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재현이가 발견된 현장 사진이 있었다. 보시다시피 피해자가 발견된 곳은 학교 지하 창고입니다. 새벽 2시에 학생이 거기서 혼자 실습을 할 이유가 없죠. 은서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10년 전 조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상황을 겪었던 그녀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경찰관이 목소리를 낮췄다. 손가락이 너무 깔끔하게 잘렸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른 것처럼요.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다. 정재현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피로에 지친 얼굴의 중년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네, 누나입니다. 우리 재현이가 어떻게 됐나요?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시작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출혈이 심했지만 다행히 수혈이 제때 이루어져서 안정을 찾았고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히.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에 은서는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오른손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절단면이 너무 손상되어서 재접합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시계 소리도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의사의 말만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손가락 3개. 요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손가락 3개를 잃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도 의아한 게. 의사가 주저하며 말을 이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절단면을 보니 매우 날카로운 도구로 정확하게 잘린 흔적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가락을 자른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요? 네. 그것도 매우 능숙하게요. 마치 정육점에서 고기를 자르듯이 정확하게 관절 부위를 잘랐어요.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다.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다. 지금 환자를 볼 수 있나요?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아직 마취가 덜 깨어서 의식은 없지만 면회는 가능합니다. 회복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은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회복실 침대에 누워있는 재현의 모습을 본 순간 은서는 무릎이 꺾일 뻔했다. 창백한 얼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쁘게 숨 쉬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하얗게 붕대로 감긴 오른손. 이제는 영원히 완전하지 못할 그 손. 재현아. 은서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재현의 왼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속삭였다. 미안해. 누나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때 재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서히 눈을 뜨는 재현. 초점 없던 눈동자가 은서를 발견하고는 순간 눈물로 가득 찼다. 나. 쉿 말하지 마. 힘들지? 누나. 내 손가락이. 재현이 붕대로 감긴 오른손을 보며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꿈을 잃은 자의 절망, 미래를 빼앗긴 자의 통곡이었다. 이제 요리 못해. 칼도 못 잡아. 내 꿈이. 재현아, 진정해. 일단 누가 이렇게 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재현의 눈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몸을 부르르 떨며 고개를 저었다. 못 말해. 말하면 더 큰일 나. 재현아, 누나를 봐. 누나가 누군지 알잖아.
누나를 믿고 말해봐. 하지만 재현은 계속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다. 그 모습에서 은서는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더 크고 조직적인 무언가였다. 은서는 재현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일어났다. 알았어. 지금은 쉬어. 누나가 알아서 할게. 병실을 나온 은서는 복도 끝 화장실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그녀는 거울을 마주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평범한 30대 여성이 아니었다. 10년 전 금천동 뒷골목을 피로 물들이며 칼잡이라 불렸던 그 시절의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은서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 하나를 찾았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하지만 절대 지우지 못했던 번호였다. 여보세요? 막내야. 나다. 전화 너머로 숨을 사피는 소리가 들렸다. 누나? 칼잡이 누나? 그만 좀 그렇게 불러. 부탁이 하나 있어. 누나가 연락하다니. 무슨 일이야? 우리 재현이가 다쳤어. 누가 그랬는지 알아봐줘. 재현이가? 그 착한 애가? 알았어 누나. 내가 바로 알아볼게. 전화를 끊은 은서는 다시 거울을 봤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10년 만이네. 최은서 29살에 은퇴한 전설의 칼잡이. 그녀가 다시 칼을 들 시간이 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퇴근길 붐비는 지하철 아닌가요? 아니면 집에서 편안히 쉬고 계신가요? 혹시 운전 중이시라면 안전 운전하시고요. 잠시 댓글로 지금 계신 곳을 알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꿈을 향해 달려가던 한 청년이 서울의 명문 요리학교에서 당한 끔찍한 학교폭력, 그리고 과거 금천동에서 칼잡이로 불리며 전설이 되었던 누나가 동생을 위해 다시 칼을 드는 처절하면서도 감동적인 복수극입니다. 하지만 잠깐,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에이, 요즘 시대에 무슨 조폭이야. 그런 거 다 옛날 얘기지. 천만에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폭력과 복수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한 여성이 다시 한번 가족을 위해 일어서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특권층의 횡포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는 뜨거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이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학교라는 곳에서, 그것도 미래의 셰프들을 꿈꾸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재현이의 손가락을 잘라 꿈을 빼앗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칼을 든 은서는 어떤 복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병원을 나온 은서는 10년 만에 찾는 곳으로 향했다. 금천구 독산동, 그녀가 한때 지배했던 거리였다. 좁은 골목길과 오래된 건물들은 여전했지만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번화했던 술집들은 카페로 바뀌었고 으슥했던 뒷골목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네. 은서는 한 건물 앞에 멈춰 섰다. 겉보기엔 평범한 3층 건물이었지만 지하에는 그녀가 과거에 운영했던 사무실이 있었다. 이제는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겠지만. 누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은서가 돌아봤다. 20대 후반의 건장한 청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다. 막내, 오랜만이네. 진짜 누나 맞네. 못 알아볼 뻔했어요. 완전 달라지셨어요. 한때 그녀의 오른팔이었던 김도현, 통칭 막내였다. 지금은 합법적인 경호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다. 커피나 한잔 할까?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은 두 사람. 막내는 은서를 신기한 듯 바라봤다. 누나, 정말 평범하게 사셨구나.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동생 때문에 손 씻으셨다고.
그래. 재현이한테는 평범한 누나가 되고 싶었어. 근데 그 재현이가 막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알아봤어. 서울 요리 전문학교 맞지? 응. 6개월 전에 입학했어. 그 학교. 누나, 보통 학교가 아니야. 막내가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국내 최고의 요리 학교지. 미슐랭 셰프들도 많이 배출하고. 근데 속은 완전 썩었어. 화면에는 학교의 내부 구조가 나타났다. 은서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이게 뭐야? 카스트 제도야. 학생들을 4계급으로 나눠. A급은 재벌가나 고위층 자녀들, B급은 중산층, C급은 일반 서민, 그리고 D급은 특기생이나 장학생들이야. 재현이도 아마 D급일 거야. 은서의 주먹이 떨렸다. 그래서 D급 학생들은 사실상 노예야. A급 학생들의 심부름, 청소, 설거지, 심지어 과제 대행까지. 거부하면 막내가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다. 은서는 경악했다. 멍들고 상처 입은 학생들의 사진이었다. 이게 다 D급 학생들이야. 반항하다가 당한 거지. 근데 학교는 모른 척해. 왜냐하면 학교 이 사진이 전부 A급 학생들 부모들이거든. 대기업 총수, 국회의원, 검찰 고위층. 한국 사회 상위 0.1%가 다 모여 있어. 은서는 이제 이해했다. 재현이가 왜 가해자를 말하지 못했는지를. 재현이 사건도 조사했어? 응. 근데 누나, 이게 좀 이상해. 막내가 다른 파일을 열었다. 재현이가 입학하고 처음엔 문제 없었어. 실력도 뛰어나고 성실해서 교수들한테 인정받았대. 근데 한 달 전부터 갑자기 타겟이 됐어. 한 달 전, 무슨 일이 있었나? 학교 메인 셰프 선발 대회가 있었어.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우승하면 학교 대표로 해외 연수도 가고 미슐랭 레스토랑 취업도 보장돼. 설마. 맞아. 재현이가 예선에서 1등했어. D급 주제에. 은서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그것 때문에? 그것도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 재현이가 이긴 상대가 하필. 막내가 사진 하나를 확대했다. 20대 초반의 거만한 인상의 청년이었다. 강태준. 한성그룹 회장 아들이야. 학교 A급의 리더고 사실상 학교의 숨은 권력자지. 한성그룹이라면. 맞아. 국내 3위 대기업. 근데 이 강태준이 얼마나 잔인한 놈인지 알아? 작년에도 한 학생을 반신불수로 만들었는데 무혐의로 풀려났어. 막내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다. 강태준의 범죄 기록이었다. 하지만 모두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끝났다. 이 새끼가 재현이 손가락을. 확실해. 목격자도 있어. 목격자? 막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같은 D급 학생인데 너무 무서워서 경찰한테도 말 못하고 있어. 내 쪽 사람 통해서 겨우 만났는데. 뭐라고 했어? 새벽 2시쯤 강태준이 패거리 넷과 함께 재현이를 지하 창고로 끌고 갔대. 거기서 비명 소리가 1시간 동안 들렸고 막내가 말을 멈췄다. 은서가 재촉했다. 계속해. 강태준이 직접 식칼로 재현이 손가락을 하나씩 잘랐대.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라고 했는데? D급 주제에 나한테 이기면 이렇게 된다. 내 손가락이 없으면 요리는 꿈도 꾸지 마라. 쾅! 은서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커피잔이 넘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다. 미안. 은서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 목격자 만날 수 있어? 위험해 누나. 강태준 패거리가 계속 감시하고 있어. 상관없어. 주소 줘. 막내는 망설이다가 메모를 건넸다. 누나 예전 같지 않아. 걔들은 진짜 권력이야.
경찰도 검찰도 다 걔들 편이라고. 은서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나도 예전 같지 않거든. 카페를 나온 은서는 곧장 목격자가 있다는 곳으로 향했다. 신림동의 작은 원룸촌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야 문이 살짝 열렸다. 누구세요? 문틈 사이로 겁에 질린 여학생의 얼굴이 보였다. 얼굴에는 아직 부기가 남아 있었다. 정재현의 누나예요. 도현이가 연락했을 거예요. 아, 들어오세요. 빨리요. 좁은 원룸 안으로 들어간 은서는 여학생의 상태를 확인했다.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특히 손목에는 화상 자국까지 있었다. 이름이 박수진이에요. 재현 오빠랑 같은 D급이에요. 무서워하지 마. 천천히 말해줘. 그날 밤에 뭘 봤는지.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참상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저도 새벽에 창고에 불러냈어요. 청소하라고. 근데 재현 오빠가 이미 거기 있었어요. 어떤 상태였어?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입에는 수건이 물려 있었고 이미 많이 맞은 것 같았어요. 은서는 침착하게 들었다. 분노를 억누르며. 그 다음은 강태준이. 그 악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너희들이 잘 봐둬라. 감히 우리에게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는 부엌칼을 꺼냈어요. 엄청 큰 거였어요. 정육점에서 쓰는 그런. 계속해. 처음엔 협박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재현 오빠가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입이 막혀서. 그 소리가 아직도 들려요. 은서가 수진의 어깨를 잡았다. 힘들겠지만 끝까지 말해줘. 재현이를 위해서. 첫 번째 손가락을 자를 때 강태준이 말했어요. 이게 내 건방진 대가다. 두 번째는 이게 내 자리를 넘본 대가다. 세 번째는 이게 D급 주제의 꿈을 꾼 대가다. 은서의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수진이 놀라 뒤로 물러났다. 미안.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았어?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거기에는 끔찍한 사진이 있었다. 이게 뭐야? 저희 부모님이에요.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만약 말하면 부모님도 해치겠다고. 은서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이들은 단순한 학교 일진이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잔인한 범죄 집단이었다. 증거는 있어? 제가 몰래 동영상을 찍었어요. 하지만 보여줘.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을 재생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강태준의 얼굴, 그의 잔인한 행동, 그리고 재현의 고통. 은서는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했다. 중간에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이걸 왜 가지고 있어? 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우리 편이 없어요. 은서가 일어섰다. 이제 있어. 내가 너희 편이야. 하지만 어떡해. 그들은 너무 강해요. 돈도 권력도 다 가졌어요. 은서가 가죽 재킷의 안주머니를 만졌다. 그곳에는 10년 전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그녀의 상징이 있었다.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칼잡이의 칼. 은서는 수진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당부한 후 밖으로 나왔다. 이제 다음 목적지는 정해졌다. 서울 요리 전문학교. 택시 안에서 은서는 옛 기억을 떠올렸다. 21살의 은서. 금천동 뒷골목에서 처음 칼을 들었던 날. 누나 싸움은 칼이 전부가 아니야. 중요한 건 적을 알고 약점을 찾고 정확한 타이밍에 치는 거야.
그녀의 스승이었던 조직의 보스가 했던 말이었다. 그는 은서에게 단순한 폭력이 아닌 전략을 가르쳤다. 하지만 가끔은 압도적인 폭력만이 답일 때도 있지. 은서는 쓴웃음을 지었다. 10년 동안 봉인했던 그 가르침을 다시 떠올리게 될 줄이야. 오후 4시 서울 요리 전문학교 정문. 웅장한 건물과 현대적인 시설. 겉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교육기관이었다. 하지만 은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썩은 내면을.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경비원이 물었다. 동생 면담 왔어요. 정재현의 보호자입니다. 아, 사구 학생이군요. 잠시만요. 경비원이 어딘가에 전화를 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면담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유가 뭐죠? 그냥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은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경비원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다. 잠깐, 멈추세요. 하지만 은서는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넓은 로비, 대리석 바닥,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 모든 것이 부와 권력을 상징했다. 저기, 당신 누구야? 젊은 남자 서넛이 은서를 가로막았다. 그들의 유니폼에는 학생회라는 마크가 있었다. 정재현의 누나입니다. 책임자를 만나러 왔어요. 정재현? 아, 그 디귿? 그들이 비웃었다. 손가락 잘린 애 말이지? 쯧쯧, 불쌍하긴 한데 자업자득이지 뭐. 은서의 눈이 차가워졌다. 자업자득이라고? 그럼.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 여기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설치니까. 또 다른 학생이 거들었다. 누나도 빨리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여기는 너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거든. 너 같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 말이야. 여긴 선택받은 사람들만 오는 곳이라고. 은서는 웃었다. 차갑고 위험한 웃음이었다. 그래? 그럼 나도 선택받은 사람인가 보네. 그래? 그럼 나도 선택받은 사람인가 보네. 뭐? 나는 칼잡이로 선택받았거든. 순간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금천동 칼잡이. 그 이름은 아직도 서울 뒷골목에서는 전설로 남아 있었다. 거짓말. 은서가 재킷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은빛으로 빛나는 접이식 칼이었다.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바로 그 칼. 이제 믿어? 학생들이 뒤로 물러났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자, 이제 강태준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래? 강태준이요? 응. 내 동생 손가락 자른 그 쓰레기 말이야. 학생 중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위층을 가리켰다. 7층 특별 실습실에 있어요. 하지만, 거기엔 그의 친구들도 다 있어요. 최소 10명은.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럼 너희는 여기서 조용히 있어. 만약 누구라도 따라오거나 연락하면. 칼날이 번뜩였다. 손가락이 날아갈 거야.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서는 심호흡을 했다. 10년 만의 실전이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근육의 긴장, 심장의 박동, 그리고 곧 시작될 폭력의 리듬을. 7층에 도착하자 복도는 조용했다. 은서는 특별 실습실이라고 적힌 문 앞에 섰다. 안에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실습실이 나타났다. 최신식 조리기구들과 고급 재료들. 그리고 그 중앙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한 무리의 학생들. 그들 중심에 강태준이 있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거만한 인상이었다. 그는 와인을 마시며 친구들과 농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래서 그 D급 새끼 손가락을 싹둑 잘라버렸지. 완전 통쾌했어. 친구들이 웃었다. 태준이 너 진짜 대단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별거 아니야. 요리사한테 손가락이 없으면 끝이잖아. 완벽한 복수지. 근데 안 걸려? 걸릴 리가. 우리 아빠가 이 학교 최대 후원자인데. 경찰도 다 매수했고. 그때 한 학생이 은서를 발견했다. 저기 누구야? 모든 시선이 은서에게 쏠렸다. 강태준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누구세요? 여기는 관계자 외출입 금지인데. 은서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정재현의 누나야. 순간 실습실이 조용해졌다. 강태준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 그 D급의 누나? 이런 곳까지 찾아오다니 가족애가 대단하네요. 손가락 자른 게 너지?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강태준이 웃음을 터뜨렸다. 증거라도 있어요? 난 그날 집에 있었는데. 목격자가 있어. 목격자? 설마 그 겁쟁이 박수진? 강태준이 일어섰다. 키가 180은 넘어 보였다. 그년 말을 믿어요? D급들은 원래 거짓말을 잘하거든. 돈 받고 뭐든 하는 애들이잖아. 은서의 주먹이 떨렸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사과해. 지금 당장. 사과? 내가 왜? 내가 했잖아. 강태준이 은서에게 다가왔다. 그의 친구들도 일어나 둘러쌌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마지막 기회야. 사과하고 자수해. 하하. 이 여자 정신이 나갔나? 강태준이 은서의 어깨를 밀었다. 당신 동생처럼 손가락 잘리기 싫으면 빨리 꺼져. 내가 봐주는 거야. 그 순간이었다. 은서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강태준의 손목을 잡아 비틀자 그가 비명을 질렀다. 으악! 너도 한번 느껴봐. 손을 쓸 수 없는 고통을. 뚝! 끔찍한 소리와 함께 강태준의 손목이 꺾였다. 그가 바닥에 쓰러지며 절규했다. 으아! 내 손! 내 손목! 친구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은서를 바라봤다. 뭐 하는 거야? 경찰 불러. 하지만 은서는 이미 다음 행동에 들어갔다. 재킷에서 칼을 꺼낸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10명이라고 했지? 은서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운동 좀 해볼까? 그날 서울요리전문학교 7층 특별실습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금천동의 전설 칼잡이가 돌아온 것이다. 7층 특별실습실. 은서의 칼이 번뜩이는 순간 강태준의 친구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다들 움직이지 마. 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10년간 갈고 닦은 살기가 담겨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강태준은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다. 너 정말 칼잡이야?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금천동 칼잡이. 들어봤을 거야. 학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도 그 이름은 알고 있었다. 서울 뒷골목의 전설. 한때 조직들조차 두려워했던 여자. 잠깐 진정하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은서가 한 걸음 다가가자 학생들이 뒤로 물러났다. 우리 동생 손가락 자를 때는 재미있었겠지? D급 주제에 감히 너희에게 도전했다고. 그때 한 학생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려 했다. 은서의 칼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휴대폰이 두 동강 나며 바닥에 떨어졌다. 경고했잖아. 움직이지 말라고. 미친. 은서가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잃지 않고 있었다.
아직도 반성 안 해? 반성?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저 주제 모르는 놈을 혼내줬을 뿐이야. 은서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주방으로 걸어가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학생들이 불안해하며 물었다. 은서는 대답 대신 커다란 식칼을 들어 보였다. 정육용 칼이었다. 이거네. 이걸로 우리 재현이 손가락을 잘랐지? 강태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다. 설마. 눈에는 눈, 손가락에는 손가락이지. 은서가 강태준에게 다가가자 그가 뒤로 기어갔다. 안 돼. 미쳤어? 진짜로 할 거야? 너는 진짜로 했잖아. 잠깐만. 내가 돈 줄게. 얼마든지. 은서가 멈췄다. 돈? 그래. 10억? 20억?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바로 줄 수 있어. 그 돈으로 우리 재현이 손가락이 돌아와? 그건. 은서가 강태준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조리대 위에 그의 오른손을 올렸다. 내 손가락 3개. 우리 재현이랑 똑같이. 살려줘. 제발. 잘못했어. 그때였다. 실습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만. 은서가 돌아보니 50대 후반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고급 정장에 위험 있는 표정.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당신은? 이 학교 이사장 강진호다. 그리고 저 아이의 아버지지. 한성그룹 회장 강진호. 한국 재계의 거물이 직접 나타난 것이다. 아버지. 강태준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제때 오셨군요. 은서가 칼을 내려놓지 않고 말했다. 아드님이 한 짓 아시나요? 안다. 방금 보고받았다. 강진호가 은서에게 다가왔다. 그의 뒤에는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있었다. 최은서 씨. 금천동 칼잡이. 당신에 대해서도 다 조사했다. 그래서? 당신 동생 일은 유감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지 않나? 은서가 비웃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죠? 경찰? 당신들이 다 매수했잖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당신 아들이 직접 자랑했어요. 경찰도 다 매수했다고. 강진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건 아이가 허세를 부린 거다. 정말 그럴까요? 은서가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이 떠 있었다. 이게 뭐냐고요? 당신 아들과 친구들이 우리 재현이를 고문하는 동영상이에요. 목격자가 찍은 거죠. 강진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게 있을 리. 은서가 동영상을 재생했다.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강태준의 얼굴과 그의 잔인한 행동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성그룹 후계자가 학교에서 후배를 고문했다는 기사가 일면에 뜨겠죠? 강진호의 눈이 차가워졌다. 협박인가? 협박이 아니라 정의예요. 정의? 당신이 하는 짓이 정의인가? 폭력으로 폭력을 갚는 게. 은서가 웃었다. 적어도 당신들보다는 정의롭죠. 권력으로 모든 걸 덮으려는 당신들보다는. 그때 강진호가 의외의 말을 했다. 알겠다. 내 아들이 잘못했다는 건 인정한다. 아버지. 강태준이 놀라서 외쳤다. 닥쳐. 내가 한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직도 모르겠나? 강진호가 은서를 바라봤다. 보상하겠다. 당신 동생의 치료비는 물론 평생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금을 주겠다.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그럼 뭘 원하나? 내 아들 손가락을 정말 자르면 만족하겠나? 은서는 잠시 고민했다. 복수는 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재현이에게 도움이 될까? 조건이 있어요. 말해보시오. 첫째, 강태준은 자수해야 해요.
그리고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죠. 강진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건 둘째, 이 학교의 카스트 제도를 완전히 없애요. 더 이상 D급이니 A급이니 하는 차별은 없어야 해요. 그건 내 권한 받기. 당신이 최대 후원자잖아요. 못할 게 뭐예요? 강진호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다. 다른 조건은? 셋째, 피해 학생들에게 모두 사과하고 보상해요. 재현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피해본 모든 학생들에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은서가 칼을 내려놓았다. 강태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은서 누나? 실습실 입구에 휠체어를 탄 재현이가 나타났다. 옆에는 병원 간호사가 있었다. 재현아, 어떡해? 병원에서 연락받고 왔어요. 누나가 여기 있다고. 재현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강태준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강태준 선배. 강태준이 재현을 보고는 얼굴을 돌렸다. 부끄러움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재현이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아직 몸이 완전하지 않아 비틀거렸지만 간호사의 부축을 뿌리쳤다. 재현아, 앉아있어. 아직 몸이. 괜찮아요, 누나. 재현이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선배. 왜 그랬어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난 정말 선배를 존경했어요. 요리 실력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선배처럼 되고 싶어서. 강태준이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선배는 날 그저 D급으로만 봤죠?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했죠? 내 손가락을 자르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D급 주제에 꿈을 꾸지 말라고. 재현이 붕대로 감긴 오른손을 들어보였다. 이제 정말 꿈을 꿀 수 없게 됐네요. 만족해요? 그 순간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지만 실습실 안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 뭐라고요? 미안하다고.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강태준이 무릎을 꿇었다. 한성그룹 후계자가 D급 학생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해. 은서는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다.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재현의 반응이었다. 일어나요, 선배. 재현아. 전 선배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제 손가락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재현이 왼손을 내밀었다. 증오하며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제 남은 인생마저 망가뜨리는 일이니까. 강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현을 바라봤다. 선배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재현아.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은서는 복잡한 심경이 되었다. 그녀가 원했던 피해 복수와는 다른 결말이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더 나은 해결책일지도 몰랐다. 그때 강진호가 입을 열었다. 재현군, 자네 정말 대단하네. 내 아들보다 훨씬 성숙해. 아닙니다. 전 그저. 아니야. 자네 같은 사람이 진짜 요리사가 되어야 해. 내가 돕겠네. 어떻게요? 전 이제 손가락이. 강진호가 미소 지었다. 독일의 세계 최고의 의수 제작 전문가가 있네. 특수 의수로 요리를 계속하는 셰프들도 있어. 내가 연결해 주겠네. 재현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정말요? 그래. 그리고 학비와 생활비는 모두 우리 재단에서 지원하겠네. 자네의 꿈을 포기하지 말게.
은서는 이 상황이 너무 순조롭게 풀리는 것에 의구심을 느꼈다. 뭔가 이상했다. 잠깐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 한 일은 명백한 범죄예요. 강진호가 은서를 바라봤다. 물론 알고 있어. 그래서 제안하는 거요. 태준이는 자수할 것이고 법의 심판을 받을 거요. 하지만 이 사건에는 더 큰 배경이 있어. 은서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뜻이죠? 강진호가 주변을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오. 따로 만나서 얘기하시오. 최은서 씨도 알아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재현이 갑자기 비틀거렸다. 재현아. 은서가 달려가 재현을 붙잡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간호사가 다가와 재현의 상태를 확인했다. 병원으로 돌아가야겠어요. 무리하셨어요. 은서는 재현을 휠체어에 앉히고 병원으로 데려갔다. 강진호는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재현이 조용히 말했다. 누나 화났어? 뭐가? 내가 강태준을 용서한다고 한 거. 은서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 내 선택이니까. 하지만 왜 그런 결정을 했어? 재현이 창밖을 바라봤다. 누나 사실 나한테는 비밀이 하나 있어. 비밀? 학교에서 내가 발견한 게 있거든. 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뭘 발견했는데? 재현이 주변을 살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D급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어. 뭐? 지난 1년간 13명이 사라졌어. 모두 집도 가난하고 연고자도 없는 애들이야. 학교는 자퇴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우연히 지하실에서 이상한 걸 봤어. 의료 장비들과. 그리고 재현이 몸을 떨었다. 그리고 뭐? 피. 엄청나게 많은 피가. 은서는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었다. 뭔가 더 크고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조사하다가 들킨 거야?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무 많이 캐물었나 봐. 강태준한테 경고를 받았어. 더 이상 캐묻지 말라고. 그런데 내가 계속하니까. 그래서 손가락을. 단순히 내가 대회에서 이긴 것 때문만은 아니었어. 내가 그들의 비밀에 너무 가까이 갔으니까. 은서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강진호가 너무 쉽게 물러선 이유, 강태준이 갑자기 반성한 이유. 그들은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재현아, 그 증거가 있어? 내 핸드폰에. 아, 맞다. 그날 빼앗겼어. 다른 곳의 백업은? 재현이 은서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다. 누나, 우리 집 컴퓨터 있잖아. 내 방 책상 서랍 안에 USB가 있어. 파란색 거. 알았어. 누나가 가져올게. 병원에 도착해 재현을 병실에 눕힌 후 은서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마포구의 작은 빌라. 은서와 재현이 함께 살던 곳이었다. 은서는 재현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파란색 USB가 있었다. 은서는 그것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들을 보고 은서는 경악했다. 사진과 동영상들. 학교 지하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의료 장비, 수술대, 그리고 장기 보관용으로 보이는 특수 냉장고들. 이건 더 충격적인 것은 문서 파일이었다. 거기에는 사라진 학생들의 명단과 함께 이상한 코드들이 적혀 있었다. A형간 -3억, O형 신장 -2억 5천, AB형 각막 -5천만 원. 은서는 손이 떨렸다. 이것은 장기 매매 가격표였다. 서울 요리 전문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었다. 장기 매매 조직의 위장기관이었던 것이다. 은서는 즉시 막내에게 전화했다. 막내야, 큰일이야.
학교가 장기 매매를. 그때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은서는 본능적으로 칼을 꺼냈다. 검은 복면을 쓴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최소 6명은 되어 보였다. 최은서 가지고 있는 거 내놔. 누구야? 알 필요 없어. 조용히 따라오면 살려주지. 은서가 비웃었다. 날 누구로 보고? 그녀의 칼이 번뜩였다. 금천동 칼잡이의 실력은 10년이 지나도 녹슬지 않았다. 첫 번째 남자가 쓰러졌다. 허벅지를 베인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2년이. 다른 남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하지만 좁은 공간은 오히려 은서에게 유리했다. 칼잡이의 춤이 시작되었다. 은서의 움직임은 마치 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번개처럼 빨랐다. 두 번째, 세 번째 남자가 쓰러졌다. 하지만 적들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전문 훈련을 받은 것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전기 충격기 써. 한 남자가 전기 충격기를 꺼냈다. 은서는 재빨리 피했지만 공간이 좁아 움직임에 제약이 있었다.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남자가 덮쳤다. 은서는 몸을 비틀어 칼을 휘둘렀지만 동시에 옆구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전기 충격기에 맞은 은서가 비틀거렸다. 그 틈을 노려 남자들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은서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녀의 칼은 계속해서 적들을 베어나갔다. 이 미친년. 그냥 쏴버려. 한 남자가 권총을 꺼냈다. 은서는 순간적으로 책상을 엎어 방패로 삼았다. 탕, 탕. 총알이 책상을 뚫고 지나갔다. 은서는 구르며 침대 뒤로 숨었다. 포위해. 도망 못 가게 해. 남자들이 천천히 접근했다. 은서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바로 그때 창문이 깨지며 누군가가 뛰어들었다. 누나, 엎드려. 막내였다. 그의 손에는 자동 소총이 들려 있었다. 타타타타. 정확한 사격에 남자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다. 누나, 괜찮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전화 끊기는 소리 듣고 바로 왔어. 혼자 오지 말랬잖아. 은서는 일어나며 주변을 살폈다. 쓰러진 남자들 중 한 명이 아직 의식이 있었다. 너희 누구야?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은서가 칼을 그의 목에 댔다. 대답 안 하면 여기서 끝이야. 우린 그저 돈 받고 일하는. 누가 보냈어? 청소부. 청소부? 남자가 고통스러워하며 말했다. 학교의 청소부들. 그들이 모든 걸 처리해. 은서와 막내는 서로를 바라봤다. 청소부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 것 같았다. 본부가 어디야? 학교 지하 3층. 일반인은 못 들어가. 남자가 의식을 잃었다. 은서는 USB를 챙기고 일어섰다. 막내야, 경찰에 신고해. 누나는? 학교로 가야 해. 이걸 끝내야 해. 위험해. 같이 가자. 은서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누군가는 이 증거를 지켜야 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론에 공개해. 누나. 그리고 재현이를 지켜줘. 병원에도 놈들이 갈지 몰라. 막내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정말 조심해. 은서는 다시 한번 칼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섰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한편 서울 요리 전문학교 지하 3층. 어둡고 차가운 공간에는 의료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있었다. 박사님, 최은서가 증거를 확보했답니다. 그래? 예상보다 빠르군. 박사라 불린 남자가 돌아섰다. 놀랍게도 그는 학교의 교장이었다.
청소부들은 실패했습니다. 최은서가 예상보다 강했답니다. 역시 금천동 칼잡이. 전설은 전설인가. 교장이 미소 지었다. 좋아. 그럼 플랜 B를 실행하자. 하지만 그러면 학교가 어차피 들통난 거 깔끔하게 정리하고 해외로 가면 돼.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 그때 또 다른 부하가 뛰어왔다. 박사님, 강진호 회장이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뭐? 아들 일로 흔들린 것 같습니다. 검찰에 자진 신고하겠답니다. 교장의 얼굴이 차가워졌다. 그 늙은이가 감히. 좋아, 그것도 같이 처리하자.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나야. 코드 블랙 발령이다. 모든 증거를 소각하고 철수 준비해. 서울 요리 전문학교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으로 한 명의 여전사가 칼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다. 금천동의 전설 칼잡이 최은서. 그녀의 마지막 전투가 곧 시작될 것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 은서는 학교 담장 밖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학교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다. 검은 차량들이 연이어 드나들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철수 준비를 하고 있군. 은서는 조용히 담장을 넘었다. 10년 전 특수 침투 훈련이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다. 지하로 통하는 비상구를 발견한 은서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 1층, 2층을 지나 3층에 도달했을 때 철문이 가로막고 있었다. 일반인은 못 들어간다고 했지. 은서는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냈다. 과거 조직 생활을 하며 배운 자물쇠 따기 기술이었다. 30초 만에 철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긴 복도 양옆으로 여러 개의 방이 있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방을 열었다. 헉!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은서는 숨을 멈췄다. 수술대 위에 젊은 남자가 누워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시체였다. 복부가 열려 있었고 장기가 적출된 흔적이 선명했다. 미친. 정말로 장기 매매를. 다른 방들도 확인했다. 모두 비슷한 상태였다. 그리고 벽에 걸린 차트를 보니 모두 최근 사라졌다는 D급 학생들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들은 가난한 학생들을 장기 공급원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은서는 재빨리 캐비닛 뒤로 숨었다. 서둘러. 새벽 3시까지 모든 걸 옮겨야 해. 시체들은 어떻게 하죠? 소각로에 넣어. 흔적을 남기면 안 돼. 2명의 남자가 시체를 운반하기 시작했다. 은서는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따라갔다. 복도 끝에는 더 큰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류를 태우고 장비를 옮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교장이 있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완벽하게 운영했는데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망한다니. 옆에 있던 부하가 말했다. 그래도 충분히 벌었지 않습니까? 이제 동남아로 가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 거기는 더 쉬울 거야. 가난한 애들이 넘쳐나니까. 은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다른 곳에서 같은 짓을 계속할 생각이었다. 여기서 끝내야 해. 은서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그때 교장이 충격적인 말을 했다. 그나저나 강진호는 처리했나? 네.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자살로 위장했고요. 좋아. 배신자의 최후지. 은서는 놀랐다. 강진호 회장이 죽었다고. 그가 자수하려 했기 때문에. 아들은 같이 처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했고요. 잘했어. 입막음은 확실해야지.
은서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강태준이 아무리 나쁜 놈이었어도 죽을 죄는 아니었다. 더구나 반성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은서를 발견했다. 거기 누구야? 모든 시선이 은서에게 쏠렸다. 교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최은서. 맞아. 금천동 칼잡이다. 은서가 칼을 꺼내 들었다. 모두 꼼짝 마.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곧 포위될 거야. 교장이 웃었다. 허세 부리지 마. 여기 경찰은 못 와. 우리가 다 막아놨거든. 정말 그럴까? 은서가 미소 지었다. 강진호 회장이 죽기 전에 검찰에 모든 자료를 넘겼어. 당신들 고객 명단, 돈의 흐름 모든 것을. 교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거짓말. 아니야. 그리고 내가 가진 증거와 합치면 완벽한 퍼즐이 완성되지.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이었다. 불가능해. 우리 라인은 완벽. 그 라인도 다 털렸어. 너희가 매수한 경찰, 검사, 판사 명단까지 다. 실제로 은서는 오기 전에 막내를 통해 언론사와 시민단체의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 이미 뉴스 속보로 나가고 있을 것이다. 교장이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비상탈출로로. 빨리. 사람들이 우르르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은서는 교장을 놓칠 수 없었다. 어디가? 은서가 칼을 던졌다. 교장의 어깨에 정확히 꽂혔다. 으악! 교장이 쓰러졌다. 은서가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우리 재현이 같은 아이들을 몇 명이나 죽인 거야? 그건 비즈니스였어. 비즈니스? 사람 목숨이 비즈니스야? 은서가 주먹을 날렸다. 교장의 코가 부러지며 피가 터졌다. 말해. 몇 명이야? 50명쯤. 은서는 충격에 몸이 굳었다. 50명.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50명이나 희생되었다. 그때 특수부대가 진입했다. 꼼짝 마. 모두 손들어. 은서는 천천히 일어나 손을 들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새벽 6시 서울지방경찰청. 은서는 조사실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왔다. 정당방위와 시민 제보자로 인정받아 별다른 처벌은 없을 것 같았다. 밖에는 막내와 재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누나. 재현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은서에게 달려왔다. 재현아, 아직 무리하면 안 돼. 괜찮아요. 누나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은서는 재현을 꼭 안았다. 미안해. 누나가 더 일찍 알았으면. 누나 잘못이 아니에요. 누나 덕분에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잖아요. 막내가 다가왔다. 뉴스 봤어? 완전 난리야. 교육부 장관까지 연루됐대. 정말? 응. 이번엔 제대로 다 털릴 것 같아. 시민들이 완전 분노했거든. 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끝났구나. 아니야, 누나. 재현이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은서가 재현을 바라봤다. 독일 가서 치료받을 거야? 네. 그리고 다시 요리 공부할 거예요. 손가락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재현이 정말 강해졌네. 누나를 닮았나 봐요. 셋은 함께 웃었다. 6개월 후 독일 뮌헨. 최첨단 의술을 낀 재현이 요리를 하고 있었다. 아직 서툴지만 확실히 진전이 있었다. 재현 잘하고 있어. 은서가 격려했다. 그녀는 재현의 치료를 위해 함께 독일에 와 있었다. 누나, 이것 봐요. 재현이 칼을 잡고 당근을 써는 모습을 보여줬다. 비록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확실히 요리가 가능했다.
대단해. 그때 누군가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전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 자이트의 셰프 마이클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마이클 셰프가 재현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훌륭하네요. 핸디캡을 극복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레스토랑에서 연수받을 생각 없나요? 당신 같은 셰프가 필요합니다. 재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네. 실력도 중요하지만 극복하는 정신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당신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은서와 재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꿈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서울 요리 전문학교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교육 개혁이 시작되었다. 카스트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희생된 50명의 학생들을 기리는 추모비도 세워졌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졌다. 꿈을 빼앗긴 젊은 영혼들에게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1년 후 은서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를 설립했다. 칼잡이의 칼이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수많은 피해 학생들의 희망이 되었다. 은서의 사무실에는 재현이 보낸 사진이 걸려 있었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요리하는 재현의 모습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메모가 있었다. 누나, 나 해냈어. 이제 정말 셰프가 됐어. 누나가 지켜줘서 가능했어. 사랑해. 은서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금천동의 칼잡이는 이제 없었다. 하지만 정의의 칼을 든 최은서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이번에는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복수가 아닌 희망으로.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 2년 후 독일 베를린. 미슐랭 3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HOFFNUNG의 주방은 분주했다. 독일어로 희망을 의미하는 이 레스토랑은 최근 유럽 미식계의 새로운 별로 떠오르고 있었다. 재현. 테이블 12번 메인 준비됐어? 네, 셰프. 30초 후 나갑니다. 주방 한편에서 특수 의수를 낀 청년이 능숙하게 요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정재현, 이제 23이 된 그는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가 되어 있었다. 완벽해. 역시 우리의 기적의 셰프야. 동료들의 칭찬에 재현이 수줍게 웃었다. 처음 의수를 끼고 주방에 섰을 때는 토마토 하나 제대로 썰지 못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 섬세한 요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퇴근 후 재현은 작은 카페에 들렀다. 그곳에서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 누나. 재현아. 오랜만이야. 박수진이었다. 그녀는 이제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사진을 공부하고 있었다. 서울 요리 전문학교 사건 이후 그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요즘 어때? 좋아. 다음 달에 첫 개인전을 열어. 주제는 상처와 치유야. 수진이 태블릿으로 작품들을 보여줬다. 그 중에는 재현의 의수 낀 손이 요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있었다. 이건 내 허락을 받고 싶었어. 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다. 상처받은 영혼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때 재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누나? 응, 지금 수진이랑 있어. 뭐? 진짜? 대박. 통화를 끝낸 재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무슨 일이야? 우리 누나가 이번에 대통령 표창 받는데 학교 폭력 근절에 기여한 공로로. 한편 서울 광화문. 대통령 표창 수여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칼잡이의 칼 단체 회원들이었다.
최은서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은서가 단상으로 올라갔다. 34살이 된 그녀는 더 이상 거친 칼잡이가 아니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시민운동가의 모습이었다. 최은서 대표는 지난 2년간 학교폭력 피해자 300여 명을 구조하고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200여 명을 선도했습니다. 특히 에노카스트 운동을 통해 교육 평등 실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은서는 담담하게 상을 받았다. 시상식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최 대표님, 과거 조직 생활을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과거를 후회하시나요? 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싸웁니다.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복수가 아닌 용서로. 동생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독일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습니다. 곧 한국에 돌아와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에요. 기자회견을 마친 은서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특별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최 대표님. 휠체어를 탄 청년이었다. 그의 옆에는 나이든 부부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1년 전에 학교에서. 청년이 말을 멈췄다. 은서는 그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1년 전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끔찍한 폭력 사건의 피해자였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에 가해자들이 처벌받았고 저도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민수 씨가 용기를 냈으니까 가능했죠. 민수의 어머니가 은서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죽으려고 했을 때 대표님이 나타나 주셔서. 은서는 따뜻하게 그들을 안아주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다. 그날 저녁 은서는 오랜만에 금천동을 찾았다. 과거 그녀가 지배했던 그 거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누나. 막내가 운영하는 경호업체 사무실. 그곳에는 옛 동료들이 모여 있었다. 다들 오랜만이네. 누나, 대통령 표창 축하해. 우리 칼잡이가 이제 완전 유명인사가 됐네. 모두가 축하해줬다. 그들도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근데 누나,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막내가 태블릿을 보여줬다. 서울 요리 전문학교 부지에 새로운 학교가 들어선대. 희망요리학교라고. 희망요리학교? 응. 완전 무료로 운영되는 학교야.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곳이래. 그리고 초대 이사장이. 화면에 나타난 이름을 보고 은서는 놀랐다. 강진호 재단? 맞아. 강진호 회장이 죽기 전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대. 그 돈으로 만든 재단이야. 은서는 복잡한 심경이 되었다. 강진호와 강태준 부자. 그들은 가해자였지만 마지막에는 진심으로 반성했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막내가 다른 기사를 보여줬다. 희망요리학교 첫 입학생 100명 전원 장학금 지원.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희망요리학교의 특별한 약속. 기사에는 교장 인터뷰도 있었다. 우리 학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학생이 평등하고 오직 실력과 열정만이 평가 기준입니다. 과거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서는 미소 지었다. 비극의 장소가 희망의 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다음 날 은서는 희망요리학교를 방문했다. 최은서 대표님, 영광입니다. 젊은 교장이 반갑게 맞이했다. 학교가 정말 좋네요. 네, 최고의 시설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설이 아니라 정신이겠죠.
은서는 학교를 둘러봤다. 밝은 표정의 학생들이 열심히 실습하고 있었다. 저기 혹시 한 학생을 발견한 은서가 다가갔다. 왼손에 의수를 낀 여학생이었다. 안녕하세요. 전 김소희라고 해요. 의수를 끼고도 요리를. 네. 정재현 셰프님 기사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은서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재현이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다. 학교 한편에는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과거 희생된 학생들을 기리는 곳이었다. 은서는 그곳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싸워야 했다. 그때 전화가 왔다. 누나, 나야. 재현이었다. 재현아, 잘 지내? 응. 누나, 내가 다음 달에 한국 간다. 정말? 왜? 희망 요리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왔어. 그리고 드디어 내 레스토랑을 열기로 했어. 이름은 다시 꿈이야. 은서는 미소 지었다. 멋진 이름이네. 누나가 항상 말했잖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꿈꿀 수 있다고. 통화를 끝낸 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한 달 후 다시 꿈 레스토랑 오픈식. 작지만 아늑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은서와 막내 수진 그리고 희망 요리학교 학생들까지. 여러분 환영합니다. 의수를 낀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잡은 재현이 인사했다. 이 레스토랑의 이름을 다시 꿈으로 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처럼 꿈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꿈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매주 화요일 학교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감탄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요리사의 길이라고 믿거든요. 은서는 동생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상처받은 소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어른이 되었다. 첫 요리가 나왔다. 재현이 직접 만든 특별 코스였다. 이 요리의 이름은 용서입니다. 접시 위에는 아름답게 플레이팅된 요리가 놓여 있었다. 검은색과 흰색의 소스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검은색은 과거의 아픔을, 흰색은 미래의 희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만나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죠. 사람들이 요리를 맛보며 감탄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야기가 담긴 요리였다. 식사가 끝난 후 은서와 재현은 레스토랑 밖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봤다. 누나, 가끔 생각해. 뭘?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은서가 재현의 어깨를 감쌌다. 그럼 지금의 내가 없었겠지. 이렇게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야. 그렇겠지?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하게 만들기도 해.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야.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도 많이 변했어. 그래? 응. 예전에 무서운 칼잡이 누나도 멋있었지만 지금의 누나가 더 멋있어. 은서가 웃었다. 너도 마찬가지야. 손가락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잖아. 맞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두 남매는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1년 후 칼잡이의 칼 연례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1,532명. 가해자 선도 프로그램 이수 891명. 학교폭력 발생률 전년 대비 43% 감소. 희망요리학교 졸업생 취업률 98%.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된 살들이었다. 한 피해 학생은 이제 경찰이 되어 학교폭력 전담반에서 일하고 있었다.
한가해 학생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지금은 청소년 상담사가 되었다. 박수진은 사진작가로 성공해 전 세계를 다니며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재현은 미슐랭 원스타를 받은 최연소 한국인 셰프가 되었다. 어느 날 은서는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 최은서 대표님께. 저는 10년 전 금천동에서 대표님과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때 대표님의 칼에 베었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제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저를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작은 빵집을 운영하며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반죽을 하며 대표님을 떠올립니다. 칼은 누군가를 해치는 도구일 수도 있지만 빵을 자르고 나누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대표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은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은서는 일기를 썼다. 오늘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걸. 진정한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 용서라는 걸. 나는 더 이상 칼잡이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칼을 든다. 이제 그 칼은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도구가 되었다. 재현이가 의수로 요리를 하듯 나도 내 상처를 딛고 일어섰다. 그리고 계속 걸어갈 것이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5년 후 청와대 만찬장.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이 열리고 있었다. 교육부문 대상 정재현 셰프. 의수를 낀 청년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셰프이자 교육자가 되어 있었다. 시민사회 부문 대상 최은서 대표. 은서도 단상으로 올라갔다. 두 남매가 나란히 상을 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두 분은 개인의 아픔을 사회의 희망으로 바꾼 진정한 영웅입니다. 대통령의 치사가 이어졌다. 특히 최은서 대표는 과거의 어둠을 딛고 빛이 되었고 정재현 셰프는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이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청와대 정원을 거닐었다. 누나,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그러게. 꿈만 같아. 기억나? 내가 손가락 잃고 절망했을 때 누나가 했던 말. 뭐라고 했더라? 포기하는 순간 정말로 끝이라고. 하지만 일어서는 순간 새로운 시작이라고. 은서가 미소 지었다. 잘 기억하고 있네. 그 말이 날 살렸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하고 있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장애인 요리사 양성 학교를 만들 거야. 누구나 꿈을 꿀 권리가 있으니까. 멋지다. 누나도 도울게. 누나는 전국의 칼잡이의 칼 지부를 만들 거야. 더 많은 아이들을 지켜야지.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금천동의 칼잡이와 손가락 없는 셰프. 상처받은 누나와 동생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 장면. 다시 꿈 레스토랑의 주방.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재현이 의수를 낀 손으로 칼을 들었다. 그의 주변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요리사들이 있었다. 시각장애인 파티시에, 청각장애인 소믈리에, 그리고 과거 가해자였다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삶을 시작한 청년까지. 오늘의 메뉴는 희망입니다. 각자의 희망을 담아 요리해봐요. 칼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레스토랑 한편에는 은서가 앉아 있었다. 노트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프로젝트명 2번째 기회. 목표 모든 사람은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다. 은서가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평화롭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 중에는 과거를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은서는 그들 모두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이제는 칼이 아닌 사랑으로.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복수극으로 들리셨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깊든 얕든 누구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상처에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딛고 일어설 것인가. 복수에 매몰될 것인가 아니면 용서로 자유로워질 것인가. 최은서와 정재현 남매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인가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불타고 있나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에너지를 파괴가 아닌 창조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는 없을까요? 진정한 강함은 주먹이 아닌 마음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청년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 사회에는 최은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그리고 정재현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단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일어설 시간입니다. 칼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 시간입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진정한 강함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든 상처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모든 절망 뒤에는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합니다. 당신의 다시 꿈을 위해. 10년 후 강원도 평창. 깊은 산속에 자리한 치유의 집. 이곳은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머물며 화해를 모색하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은서 원장님, 새로운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44살이 된 최은서는 이제 더 이상 날카로운 칼잡이의 모습이 아니었다.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상담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긴 여행 오시느라 힘드셨죠? 들어온 것은 16살 소년과 그의 부모, 그리고 또 다른 소년과 그의 어머니였다. 두 소년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저희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요? 우리 아이가 저 아이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가해자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네, 괜찮습니다. 여기는 심판하는 곳이 아니라 치유하는 곳이니까요. 은서는 두 가족을 각각의 숙소로 안내했다. 당분간은 따로 지내며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다. 저녁 은서는 직원들과 회의를 했다. 이번 케이스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자살 시도까지 했었고 가해 학생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두 가족 모두 화해를 원한다니 희망적이네요. 맞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할 거예요. 그때 은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아, 재현아. 누나. 큰일이야. 방금 미슐랭 가이드에서 연락 왔는데. 재현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설마. 맞아. 다시 꿈이 미슐랭 3스타를 받았어.
한국 최초야. 은서는 벌떡 일어났다. 정말? 재현아,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없었으면 난.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야. 통화를 끝낸 은서는 직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모두가 축하해줬다. 다음 날 서울 다시 꿈 레스토랑. 미슐랭 3스타 발표 후 예약이 폭주했다. 하지만 재현은 여전히 화요일 무료 급식을 고수하고 있었다. 셰프님, 오늘도 학교 폭력 피해 가족 15팀이 예약했습니다. 좋아요. 최고의 요리로 대접해드려야죠. 주방에서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요리사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 현수야, 소스 준비됐어? 네, 셰프님. 놀랍게도 그는 과거 재현을 괴롭혔던 학생 중 한 명이었다. 강태준의 친구였던 그는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요리를 배워 재현의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다. 셰프님, 아직도 죄송해요. 제가 그때. 현수야, 우리 그 얘기는 그만하자. 넌 이미 충분히 반성했고 지금은 훌륭한 요리사가 됐잖아. 재현의 말에 현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점심 서비스가 끝난 후 재현은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강진수 회장님. 들어온 것은 고 강진호 회장의 동생이었다. 그는 형의 유지를 이어 희망 요리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재현 셰프, 미슐랭 3스타 축하하네.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아니야. 자네 같은 롤모델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지.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사실 오늘 온 건 제안이 하나 있어서야. 무슨 제안이신가요? 희망요리학교 서울 캠퍼스 총괄 셰프를 맡아주면 어떨까? 재현은 놀랐다. 저는 이미 레스토랑이 있는데. 물론 레스토랑은 계속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지도해주면 돼. 자네의 경험과 이야기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거야. 재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어요. 한편 독일 베를린. 박수진의 개인전 상처 그리고 빛이 대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박 작가님, 이번 작품들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용서라는 작품이. 한 평론가가 말했다. 수지는 자신의 대표작 앞에 서 있었다. 그것은 부러진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다. 상처받은 것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국의 학교 폭력 문제를 예술로 승화시킨 것이 대단합니다. 저도 피해자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전시회장 한편에는 재현의 의수 낀 손이 요리하는 연작 사진이 걸려 있었다. 관람객들은 그 앞에서 오래 머물며 감동했다. 작가님, 다음 프로젝트는 뭔가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칼잡이의 칼 캠페인 사진을 찍을 예정이에요. 은서 언니와 함께요. 다시 한국 서울시청 대회의실. 학교폭력 근절 10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학교폭력은 70% 감소했습니다. 이는 칼잡이의 칼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었다. 특히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의 성공률이 80%를 넘어선 것은 놀라운 성과입니다. 은서가 패널로 참석해 발언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매일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청중석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과거 은서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도 많았다. 최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10년 전 학교폭력 피해자였지만 칼잡이의 칼 덕분에 새 삶을 찾았습니다. 한 청년이 일어나 말했다.
그는 지금 검사가 되어 학교폭력 전담부에서 일하고 있었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최 대표님의 프로그램을 통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고백했다. 그는 현재 청소년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은서는 익숙한 곳으로 향했다. 금천동. 그녀가 한때 칼잡이로 군림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희망센터가 들어서 있었다. 은서가 설립한 청소년 쉼터였다. 원장님.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으로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다들 잘 지냈어? 네. 오늘 요리 수업 있는 날이에요. 맞아. 오늘은 특별한 선생님이 오실 거야. 잠시 후 재현이 도착했다. 의수를 낀 그의 모습에 아이들은 신기해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사 정재현입니다. 선생님 손이.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사고로 손가락을 잃었어. 하지만 봐, 이렇게 요리할 수 있어. 재현이 능숙하게 야채를 써는 모습을 보이자 아이들이 감탄했다. 선생님도 저희처럼 아프셨구나. 그래. 하지만 상처가 끝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 오히려 시작일 수 있다는 것도.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며 재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피해자에서 극복자로 변화한 이야기를. 저녁 은서와 재현은 센터 옥상에 올라갔다. 누나, 여기가 그곳이지? 응. 내가 처음 칼을 들었던 곳. 두 사람은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어.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그러게. 그때는 그저 복수만 생각했는데. 은서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오래된 접이식 칼이었다. 아직도 갖고 있었어? 응. 이제 버릴 때가 된 것 같아. 은서는 칼을 펼쳐보았다. 날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더 이상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이 칼로 많은 사람을 해쳤어. 하지만 동시에 너를 지켰지. 누나.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 이 칼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은서가 칼을 접어 재현에게 건넸다. 내가 가져. 그리고 언젠가 내가 준비됐을 때 이것도 놓아줘. 재현은 조심스럽게 칼을 받았다. 알았어, 누나. 1년 후 제주도. 전국 학교폭력 예방교육자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번 대회의 기조연설자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상징, 최은서 이사장님과 정재현 셰프님입니다. 1000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박수로 맞이했다. 은서와 재현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은서가 말문을 열었다. 한때 저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폭력의 피해자였죠. 재현이 이어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보복이 아니라 화해에서 온다는 것을.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청중들은 숨죽이고 들었다. 교육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은서가 말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상처받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고. 재현이 덧붙였다. 그리고 용서하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남을 용서하는 것이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날 저녁 제주 바닷가. 은서와 재현은 해변을 걸었다. 누나, 저기 봐. 등대야. 멀리 등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빛이네.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 이미 되고 있어, 재현아. 그때 은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네, 최은서입니다. 전화를 끄는 은서의 표정이 복잡했다. 무슨 일이야? 방금
방금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대. 재현이 놀라서 입을 벌렸다. 뭐? 누나가? 대박. 아직 후보일 뿐이야. 그리고 나 혼자 받을 일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잖아. 그래도 대단해. 금천동 칼잡이가 노벨 평화상 후보라니.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5년 후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 평화상 시상식장.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국인 최초로 평화상을 받는 사람이 호명되었다. 올해의 노벨 평화상은 학교폭력 근절과 사회적 화해를 이끈 최은서, 정재현 남매에게 돌아갑니다. 장내가 박수로 가득 찼다. 은서와 재현이 손을 잡고 단상으로 올라갔다. 이 상은 저희의 것이 아닙니다. 은서가 수상 소감을 시작했다. 용기 내어 아픔을 고백한 피해자들, 진심으로 반성한 가해자들, 그리고 화해의 손길을 내민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재현이 이어받았다. 제 손가락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용서가 주는 자유와 사랑이 주는 힘을요. 그들의 연설은 계속되었다. 전 세계의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둠은 반드시 끝나고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축하 파티가 열렸다. 그곳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다. 막내를 비롯한 옛 동료들, 박수진 희망요리학교 학생들, 그리고 칼잡이의 칼에서 새 삶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 누나, 우리가 정말 해냈어. 재현이 감격스러워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해.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다. 최은서 씨 축하합니다. 은서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저를 모르시겠죠? 15년 전 금천동에서 만났습니다. 당신의 칼에 베었던 사람입니다. 은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때 감사하다는 말을 못했네요. 당신이 저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전 더 큰 죄를 지었을 겁니다. 노인이 은서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작은 빵집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야말로 죄송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제 인생을 구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다. 파티가 끝난 후 은서와 재현은 호텔 발코니에 나왔다. 누나, 우리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구나. 그래.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알아.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재현이 하늘을 가리켰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은서가 미소 지었다. 맞아. 그리고 그 별들이 더 많은 별을 만들어낼 거야. 10년 후 대한민국. 학교 폭력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체계적인 예방과 치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최은서 마이너스 정재현 재단은 전국 곳곳에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희망요리학교는 아시아 최고의 요리학교가 되었다. 계급과 차별이 없는 이곳에서 수많은 셰프들이 탄생했다. 다시 꿈 레스토랑은 전 세계에 지점을 냈다. 각 지점마다 장애를 가진 셰프들이 일하며 수익금의 절반은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금천동. 한때 폭력의 거리였던 이곳은 이제 희망의 거리로 불렸다. 청소년 문화센터, 상담소, 쉼터가 들어서 있었다. 거리 한복판에는 동상이 하나 서 있었다. 칼을 내려놓고 손을 내미는 여인의 모습이었다. 동상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폭력을 사랑으로, 복수를 용서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금천동의 딸 최은서와 모든 용기 있는 영혼들에게 바칩니다.
어느 봄날 은서와 재현은 오랜만에 그곳을 찾았다. 누나, 정말 많이 변했네. 그러게. 이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 됐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 손잡고 걷는 연인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부모들. 모두가 평화로워 보였다. 누나, 가끔 생각해. 뭘? 만약 그때 누나가 정말로 복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은서가 잠시 생각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불행했겠지. 나도, 너도, 그리고 그들도. 맞아. 용서가 정답이었어. 하지만 쉽지 않았어. 지금도 가끔은. 알아.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건 확실해. 그때 한 소녀가 다가왔다. 저기요, 혹시 최은서 할머니세요? 은서가 웃었다. 50대 중반이 된 그녀를 할머니라고 부르다니. 맞아. 무슨 일이니? 학교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배웠어요. 정말 멋있어요. 소녀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나쁜 사람이었는데 좋은 사람이 되셨다고요. 재현이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누나는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이 된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소녀가 궁금해했다. 은서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이미 좋은 사람인걸.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갔다. 은서와 재현은 그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봤다. 저 아이가 자라서 또 다른 희망이 되겠지? 그럼. 희망은 계속 이어질 거야.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일은 또 다시 해가 뜰 것이다. 금천동의 칼잡이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전설이 시작되었다. 상처를 치유로 바꾼 사람들의 전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꾼 사람들의 전설. 그리고 그 전설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어딘가에서 상처받은 누군가가 일어서고 있다. 어딘가에서 용서를 구하는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있다. 어딘가에서 화해의 포옹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다. 여러분,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최은서와 정재현 남매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현실은 이야기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더 따뜻한 사회를, 더 아름다운 내일을.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칼잡이가 어떻게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어? 손가락 잃은 사람이 어떻게 최고의 셰프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들을.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말랄라 유사푸자이는 총격을 당하고도 교육운동가가 되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인권 변호사가 되고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여 상담교사가 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치유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아픔을 겪고 계시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계시든 변화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입니다. 용서하기 어렵다면 일단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사과하기 어렵다면 일단 반성하는 것부터. 큰 변화가 어렵다면 작은 친절부터. 그 작은 시작이 모여 큰 강물이 됩니다. 최은서도 처음부터 성인군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재현도 처음부터 희망의 아이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쓰실 건가요? 복수의 이야기인가요? 용서의 이야기인가요? 절망의 이야기인가요? 희망의 이야기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칼을 내려놓는 용기, 손을 내미는 용기,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도 전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분이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신가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화해의 날, 용서의 날, 새로운 시작의 날,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작은 만남. 그것이 기적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다시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도해 보세요. 최은서가 그랬듯이, 정재현이 그랬듯이,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끝입니다. 하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름답기를, 따뜻하기를, 희망차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